일본은 조선을 정말로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래서 더 두려웠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약한 나라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약한 나라였다면 왜 35년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지배했을까요? 왜 우리의 언어를 금지했을까요? 왜 우리의 이름까지 바꾸게 했을까요? 왜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 했을까요? 책을 불태우고 기록을 없애고 기억을 지우려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선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조선은 약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선은 정말 약했을까요? 아니면 약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일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 조선의 진짜 힘,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조선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총과 칼보다 더 강한 것, 바로 사람입니다. 조선은 사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책임지는 사회. 이 구조는 외부에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은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글을 아는 백성, 기록을 남기는 문화, 생각하는 사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식이 있는 나라는 절대 쉽게 지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력보다 먼저 이것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생각을 지우는 것, 그것이 진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처음에는 일본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조선은 빠르게 밀렸고 수도는 함락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약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농민, 상인, 승려. 그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병. 이들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순신 장군. 그는 처음부터 강한 군대를 가진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배도 부족했고 병사도 부족했고 지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겨낸 것입니다. 적보다 약한 상태에서 적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일본은 그를 통해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조선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점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조선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싸우기 위해. 농민이 무기를 들고 상인이 전쟁에 참여하고 승려가 칼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싸웠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나라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조선의 힘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사람으로 버티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지식입니다. 조선은 기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한글,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지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부터 없애려 했습니다. 언어를 없애고 교육을 통제하고 생각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진짜 힘은 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일본은 왜 그렇게 집요했을까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말이지요. 사람들의 성씨를 없애고 이름을 바꾸고 역사를 지우고 언어를 금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배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지우는 작업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대로 두면 다시 일어설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이 스스로를 잊게 만들려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다. 그 생각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사라졌지만 사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 총이 없던 사람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해외에서, 국내에서, 숨겨진 곳에서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끝까지 막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것. 그것은 조선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선은 군사적으로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버티는 나라, 생각하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게 봐왔습니다. 우리는 약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 나라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혹은 만세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